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요건심사를 한 후에 개시결정을 하고 채권자 집행기일을 거쳐서 인가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된 이후에 절차가 폐지되기도 하는데 이때 즉시항고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결정 후에 폐지가 된 사건을 즉시항고를 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었는데 폐지가 되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6가지 정도로 대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폐지가 되고, 두 번째로는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폐지가 됩니다. 이는 기각사유에도 해당이 되죠. 세 번째로는 제출한 변제계약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 네 번째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섯 번째로는 허위 서류를 낸 경우, 이 경우에는 기각사유도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 집행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폐지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신청인은 2018년 10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2019년 6월에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채권자 집행기일이 지정이 되어서 집행기일까지 참석을 했는데 채권자 중에 한 명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법원의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즉시 항고를 하였습니다. 즉시 항고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고 결국 항고법원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즉시 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2020년 9월에 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을 다시 해주게 됩니다. 인용 결정을 하였다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항고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하면은 이후에 항고심에서 절차가 종료하고 1심 개인회생 재판부로 사건이 다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에 개시결정이 된 이후 절차가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2020년 9월에 항고심 결정이 된 이후 항고심과 1심 재판부에 해당 사건 절차에 대한 속행 의견을 말씀드리고 추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절차 진행을 속행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문건으로 정식 제출을 하였습니다. 변제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최초 개인회생 제출 당시 변제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6개월로 했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기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중요한 사항인데요. 변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위와 같이 즉시 항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인용될 것을 대비해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되고,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즉시 항고 시에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 사이에 금액이나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겨서 저희들은 변제금을 약간 낮추게 되었고, 이 부분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채권자 집행기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새롭게 채권자 집행기일이 지정이 되어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집행기일 이후에 신청인이 기존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다른 이의 사유가 없게 되어서 개인회생을 최종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신청한 지 약 2년 6개월 만에 인가가 된 것이지요. 신청인의 경우에는 인가 결정은 사실은 4월에 받았지만 올해 12월이면 변제계약안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탕감받을 수 있고 면책을 받게 되는 사례였습니다. 위신청인은 부채가 약 3억 원이었고요. 변제율은 약 15% 정도였습니다. 이상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폐지가 된 이후에 다시 항고법원에서 인가를 해주고 그 뒤의 절차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